자, 첫 번째, 저희가 어디에 사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미국 북서부의 시애틀이라는 도시에서 1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삽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굉장히 가깝죠. 거의 국경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날씨가 굉장히 서늘하고, 그러니까 위도가 높아서 서늘하고,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 여름 기온이, 햇빛이 뜨겁지가 않아서 이 농작물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베리류? 이런 좀 추운 겨울 날씨가 필요한 이런 베리류들이 되고, 대신에 나무는 엄청 무성하게 자랍니다. 나무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도 이 동네에 있을 정도로 나무가 잘 자라기에 가장 좋은 곳이죠. 그래서 저희 집 뒷마당에 있는 나무들도 뭐 몇백 년 됐는지 나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있고, 높이도 뭐 50m가 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큽니다.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동네에 가나 그런 나무들이 보이는 동네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럼 여기에서 뭘 하고 있나? 예, 제가 처음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했지요.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한 건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한 4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부를 했어요. 교육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해서 이 동네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정치학도 뭐 잠깐 공부해보고 인류학 공부도 좀 해보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말았죠. 그리고 뭐 학교는 아예 다니지도 않았지만 미국에 있는 로스쿨도 합격해놓고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언젠가, 그러니까 동아일보 들어갔을 때 남편이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연애를 해서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퇴사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해서 12년 넘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남편도.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저희가 삶이 특이하다고 말해야 되나요? 좀 대책 없어진 시점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게, 그래서 이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때가 제가 박사학위가 거의 한 1년 정도 남은 거의 이제 막바지 이루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내심 제가 이제 박사학위 딸 때가 됐으니까 따고 나면 뭐라도 이제 직업을 가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저는 그때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박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는 공부가 즐거워서 한 거지 뭐 이걸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 말로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났더니 저희 둘 다 갑자기 백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저희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제가 이제 일 안 한다는 거를 빨리 알아채고 빨리 회사로 다시 돌아가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도 이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일단 그러면 큰 돈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집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사이즈가 아니고 아예 동네를 바꾸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동산의 가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똑같은 사이즈의 집이라도 시골로 이사를 오면 목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목돈이 일단 생겼으니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고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기가 된 게 그 전서부터 뭐 삶을 제대로 살고 자연에서 살아보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 관심이 있는 한 10여 년 기간 동안 딱 실천을 할 계기는 없었던 거죠. 그냥 계속 남편이든 저든 월급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살고 뭐 시애틀 근교에서 살고 이러니까 그걸 어느 순간 갑자기 다 때려치운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둘이 돈을 백수가 되면서 그럼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게 정말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그 어떻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귀농을 하려고 이런 걸 찾아보면 미리 뭘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골로 가면서 이 부동산에 차익이 생기는 걸로 일단 좀 시간을 벌자.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말 실험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돈을 얼마나 써야 되고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거를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시골에서 살면 생활비가 얼마나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내 얘기는 아닌 거였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 시애틀에 온 계기도 그렇게 약간 우연처럼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오기 전에 큰아이를 낳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있을 때 어떤 친척분이 시애틀로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휴가를 가면서 뭐 빈 방을 그러니까 호텔 방을 뭐 무료로 할 수 있겠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쫓아갔습니다. 그냥 미국 구경도 할 겸.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인생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시애틀 공항에 딱 내리는데 이 도로로 나갔을 때 되게 6월, 7월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공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온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그냥 습도가 없는 여름 날씨. 굉장히 여름이 이곳이 건조하고 그 대신 해는 굉장히 쨍하거든요. 유의도가 높아서. 그때 이게 너무 날씨가 좋다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평생 한국에서 살면서 그다지 뭐 그렇게 여름에 다른 외국을 나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름은 항상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름이 이렇지 않구나라는 걸 이게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름이 이럴 거라는 당연한 생각에 의심조차 품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무슨 다른 행성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삶의 다른 일들도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굉장히 심하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이 학교를 정하고 이곳에 온 게 아니고 이 동네를 정해서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처에 학교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여기 시애틀 근처로 오게 된 거고 그때는 그냥 시애틀 근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중산층이 사는 그런 평범한 어떤 도시 근교의 주택가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골을 이제 찾아오면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싼 곳이라고 해서 모든 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골 땅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어떤 가격에는 저희가 한계가 딱 있지만 이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예를 들면 시골에 땅과 집을 이제 살려다 보니까 어떤 똑같은 돈의 값어치라도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뭐 이 가축 농장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나는 뭐 숲이 좋다거나 뭐 물이 좋다거나 아니면 넓은 잔디가 좋다거나 뭐 물이 좋다거나 아니면 나는 집은 작아도 되는데 땅이 넓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집이 커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무수한 선택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를
어떤 삶의 하루하루에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이 주변의 동네에서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냉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달으면서 한 2년, 3년 넘게 이 시골 땅을 헤매면서 이제 이곳을 찾았죠. 그래서 저희가 찾은 곳은, 저희는 그런 이 농업을 엄청나게 할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이 아니면서 도시가 아니고 어떤 그런 중간지대 정도의 이런 시골, 정말 시골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포기한 것이 아쉽진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나 저나 어차피 인생은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이걸 하면 이걸 못 하고, 당연히 그런 거니까 뭐 누구라도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아쉬움이 없는 건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선택이든. 근데 이 사회생활의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이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저는 사회생활을 조금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공부하는 것도, 혹은 시골에 와서 사는 것도, 그 어떤 좋고 싫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양으로만 따지면 다 비슷비슷하다? 제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도,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던, 어디에서 살던 그곳에서 내가 의미를 찾고 뭔가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훈련이 한 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해봅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든 지가 지금 얼마 안 들어서 이게 뭐 사실 뭐 얼마큼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요새 들어요. 왜냐면 시골에,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공부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결국 이 도시에서의 어떤 정해진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밖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뭘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내가 누구한테 뭘 보여줘야 될 것도 없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내 삶에서 나에게 주는 질문들에 답해야 되는 그런 하루하루, 이거는 똑같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하루하루 뭘 하고 지내느냐, 이제 하루하루가 온전히 이제 저의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러니까 먹는 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낮잠을 꼭 자고, 잠을 충분히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늘 생각해내고,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일상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쯤에는 빵을 굉장히 열심히 구워서, 또 빵을 한참 구울 때는 몇 달 동안 이제 빵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스트로 빵을 구우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정말 밤에도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이제 빵 굽는 책을 보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빵을 제가 원하는 만큼 구웠으면 이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다가, 요새는 또 열심히 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은 제가 또 일본 미소된장 만드는 거에 빠져갖고, 또 그때도 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다른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 뭐 봄에는 여기 쐐기풀이 굉장히 많이 나고, 고사리, 그러니까 야생이죠. 그런 거를 따서 말려서 이제 친구들도 주고 저희도 1년 내내 먹고, 그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이곳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잡초가 블랙베리라고 있어요. 정말 이 블랙베리가 모든 걸 다 덮어서 다른 이 토착 재래종을 다 잡아먹는 그런 잡초인데, 저희는 그 블랙베리를 따서 1년 내내 과일로, 1년까지는 못 가지만 냉동실이 허락하는 한에서 얼려놓고 먹습니다. 아주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복분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 비슷한 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도 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죠. 근데 건강에 좋다는 건 여러 가지로 뭐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골 살아서 딱히 좋은 점이 무엇일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야, 시골 사니까 너무 좋다 라고 하고 나서 이 말을 하기가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가 좋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걸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SNS에 올려도 뭐 제가 뭐 좀 특이하게 된장을 만든다든지 빵을 굽는다든지 이런 거는 올릴 수 있는데 제가 도시에 살았을 때는 뭐 예쁜 카페를 간다거나 정말 뮤지엄을 간다거나 이런 사진 찍을 게 많은데 여기는 사실 그날이 그날 같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왜 좋냐면, 그러니까 도시에서 정말 너무 재밌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도시에서 사는 거 좋고, 뭐 저도 나중에 또 더 나이가 들면 도시에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도시에서는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일을 예를 들면 일을 내가 너무 일을 잘해서 짜릿하게 기쁜 날, 내가 뭐 무슨 합격을 해서 되게 기쁜 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돈을 내가 뭐 갑자기 뭐 크게 벌었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어느 날 크게 돈을 써서 뭐 좋은 레스토랑에 가거나 뭐 좋은 뭐 명품 가방을 샀다든지, 아니면 뭐 애가 성적을 잘 받아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렬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강렬한 즐거움만큼의 그 높이만큼의 또 땅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딱 이 항상 일을 잘하고 뭐 항상 공부를 잘하고 뭐 항상 성취를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못했을 때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를 이제 견디면서 그런 즐거운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 시골에 오니까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는 대신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뭐 불행할 일이거나 이게 이 낙심할 일이나 불안하고 내가 이걸 언젠가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나쁘게 보면 나태하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의문은 나태한 거를 인정하겠는데 그 나태하게 사는 게 그렇게 뭐가 나쁜 일일까? 그리고 도시에서 그렇게 막 성취를 했을 때 내가 뭐 이 세상에 그렇게 큰 공헌을 했었나? 혹은 뭐 내가 정말 인생을 쭉 살고 나서 야 내가 그렇게 즐겁게 내가 그렇게 뭔가에 합격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너무 인생을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지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담은 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시골에서는 이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오면 그런 차이점들을 느낀다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게 막 더 좋고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는 일, 특히 이제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굉장히 먹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일, 자는 일, 그리고 뭐 진짜 뭐 몸을 씻는다든지 이런 나의 몸과 나를 가꾸는 그런 일들이 뭐 무슨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뭘 먹어서 내 몸에 뭐가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깊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